이 예는 요런 글자입니다. 이게 풀벨예예요. 풀벨예는 삐침별을 더하여, 그러니까 삐쳤다 그랬죠? 부수로 만들다 보니까 삐친 부수로 들어가 버린 거예요. 흐를 이라든지 흐를 이라든지 끌 예라는 부수를 찾지 않아요. 예전에는 있었는데 이런 게 다 부수가 없어지고 지금은 삐침별로 합해졌다라는 의미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그림을자 이제 오늘 23번째 강의 이제 시작합니다. 오늘은 어떤 내용으로 이제 보여드릴지 한번 먼저 모양을 보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오늘 수업에 참여하신 선생님도 계시고 참여 안 하신 선생님도 있고, 이제 기본적으로는 이게 유튜브 강의가 기본적으로 하는 거니까요. 예, 한자에 보면은 이 부스에 보면은 이런 모양을 한 한자를 독립적으로는 보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글자 안에 이런 글자들이 있죠. 그러니까 이런 보면은 그냥 모양으로 보더라도 하나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흘러내렸고 하나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흘러내렸어요. 근데 글자 자체를 통으로 이해하다 보니까 글자 속 안에 있는 부수 자체가 문자니까요. 그 부수의 말하자면 의미를 정확히 해석하지는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을지 잘 모릅니다. 예, 근데 오늘 하는 23강에 이 두 개의 부수의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한자를 가리킬 때 이 글자들이 나오면은 잘 이해를 못해요. 자, 제가 오히려 물어보지 않고 제가 좀 흐르는 것 같죠? 네, 물이 흘러요. 예, 흐르는 느낌. 그러니까 느낌을 위에서 아래로 흐른다라는 느낌을 갖고 하는 건데 이게 두 개가 쌍인 거예요. 양쪽으로 좌우대칭. 그러니까 흐른다는 의미는 내가 스스로 흘러간다는 의미를 갖는 거고요. 흘러간다는 의미의 반대 개념은 흐르는 게 아니라 잡아당길 수가 있죠. 예,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부수는 흐를 이예요. 그리고 왼쪽에 있는 부수는 끌 예예요. 예, 끌어당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흐른다, 끈다라는 개념의 그 부수를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근데 이 부수의 글자는 단독으로 거의 쓰이지는 않아요. 글자 안에서만 해요. 그러니까 여태까지 부수를 22강까지 오면서 부수들이 단독으로 쓰는 부수들이 대부분 많았습니다. 뭐 한일이라든지 우리가 지난번에 했던 높을 것 같은 거는 그 자체의 의미를 갖고 있죠. 그리고 그 의미 자체로 문자를 사용하죠. 근데 이거는 문자를 사용한 경우는 거의 못 보셨을 거예요. 예, 이거는 그냥 결합을 해서 문자가 됐을 때 그 안에 있다라는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실제로 많이 쓰는 글자입니다. 예. 자, 넘어가서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흐를 끌입니다. 이렇게 아까 위에 있는 글자하고, 그러니까 위에 있는 글자하고 이 아래에 있는 글자하고, 잠시만요. 이런 글자죠. 이런 글자죠. 이런 글자는 똑같이 그렸지만 흐를 이가 되는 거죠. 이게 반대로 하면은 이런 글자가 되겠죠. 그러면 X자 같은 표현이죠. 그러면 흐르는 거하고 끌예가 혹시 이런 글자를 생각나시는 거 있으세요? 지아비부. 지아비부는 아닙니다. 예. 그렇지 않아도 이제 지아비부하고는 다릅니다. 이거를 쓰면은 이런 글자가 되죠. 예. 이런 글자가 되는데 혹시 이런 글자를 아십니까? 살. 무슨 살? 죽일 살. 예. 그럴 때 여기에 있는 글자입니다, 이게. 예. 그러니까 흐를 이해요. 흐른다는 의미고 끌예가 돌아선 모양이다. 제가 이렇게 써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글자와 이 글자는 반대의 글자를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면서 뉴야 이렇게 의미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류야인데 흐르고 말하자면 끄는 거예요. 두 개가. 근데 이 자체로 말하자면 문장에서 사용하지는 않죠. 예. 그러니까 이거를 말하자면 단어, 문장이 아니라 단어죠. 제가 이제 유튜브 촬영하다 보니까 단어, 문장 얻을 때는 이걸 좀 약간 오류 이렇게 비슷하게 말씀을 드리는데 그게 아니라 단어도 아니고 글자 안에 있는 거죠. 글자가 모여야만 단어가 되는 거고 단어가 모여야만 문장이 되는 거죠. 예, 정확히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이해하시고 유튜브를 들으시면 될 것 같으세요. 자, 그러면 어떤 용례가 있는지 한번 끌례부터 넘어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 예는 요런 글자입니다. 이게 풀벨예예요. 풀벨예는 삐침별을 더하여, 그러니까 삐쳤다 그랬죠? 부수로 만들다 보니까 삐친 부수로 들어가 버린 거예요. 흐를 이래든지 흐를 이래든지 끌 예라는 부수를 찾지 않아요. 예전에는 있었는데 이런 게 다 부수가 없어지고 지금은 삐침별로 합해졌다라는 의미죠. 그러니까 부수가 만들어진 거는 왜 그러냐면은 이 글자를 찾아가기 위해서 자전이죠. 목편을 만들면서 그 글자를 찾아가기 위한 프로세스로 만들어 놓은 거죠. 근데 지금은 글자를 스마트폰이 있으면서 글자를 쓰고 나서 부수를 확인할 수 있죠. 그러니까 굳이 부수에 연연할 필요가 없는 거죠. 예, 어떤 면에서는 획기적으로 바뀔 수도 있어요. 앞으로의 공부 방법이. 예. 그러니까 문화하고 시대하고 이게 과학이 바뀌면서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삐침별을 더한다고 돼 있어요. 풀벨예예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풀을 베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앞에서 설명 이렇게 하면은 뭐예요? 풀베다, 누군가를 죽이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예,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일단 여기까지만요. 예, 여기까지 해서 풀벨예는데 자 5를 지우고요. 잠깐만요. 자, 이게 했는데, 자, 여기까지 하면은 뭘 베는 것 같으세요? 네, 나무를 베는 것 같잖아요. 일단 이게 나무든 아니든 중요한 거는 나무 목자로 보이는 건 맞잖아요. 그러면 나무를 베거나 아니면 나무에 있는 거를 따거나. 우리가 켈체 할 때 배웠죠? 켈체는 손을 이렇게 표현하죠. 손을 표현하고 말하자면 여기다가 나무를 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나무에 있는 거를 딴다라는 의미가 되죠. 그래서 켈체를 할 때는 요렇게 썼죠. 아마 기억나실 거예요. 켈체 강의하는 걸 다시 들으시면 돼요. 그리고 캐는 건 이건데 분별하는 거는 어떻게 하냐면 요런 글자를 쓴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짐승의 발자국 모양으로 구분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글자를 한자를 배우면서 통으로 배우다 보니까 그 안에 있는 의미들을 잘 안 보게 됐어요. 그거는 이 한자를 공부하시는 분들의 잘못이 아니라 그렇게 배웠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게 더 익숙한 거예요. 예, 지금 하는 이 유튜브 강의는 어떤 면에선 제가 이런 컴퓨터를 공부하시는 분들이 코딩이라는 거를 공부합니다. 코딩을 공부하면은 컴퓨터에서는 그러니까 워드나 파워포인트나 엑셀을 다루는 거는 스킬의 문제지만 코딩은 컴퓨터를 만드는 문제거든요. 어떤 면에서는 지금 소개시켜드리는 이 부수의 문자는 컴퓨터를 말하면 코딩과 같은 역할을 한다고 봅니다. 이거를 배워놓으면은 혹시 상형 문자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고 지금 문자를 이해하는데도 도움이 되죠. 근데 한자를 많이 쓰는 것 중에 하나가 간자체인데 간자체는 코딩 역할을 못하죠. 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 글자의 부수의 알무로 인해서 코딩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보는 거죠. 네. 그래서 요 글자를 소개시켜 드리는 게 그겁니다. 요 글자에 말하자면은 이게 몽둥이 수죠. 네, 요거는 몽둥이 수예요. 아직 안 배웠지만. 네? 몽둥이로 나무를 쳐서 거기 있는 거를 나무를 부러뜨리든지 딴다는 거죠. 그래서 죽일 살이 되는 거죠. 네. 아마 이렇게 아마 이해하신 분은 거의 없으실 거라고 봅니다. 자, 두 번째가 뭐냐면은 이런 거예요. 오렐 구자라는 오렐 구자인데 이게 삐친벌을 더한 거예요. 부수자전으로 보면 어떻게 되냐? 삐쳤다라는 건 이게 삐친 거예요. 삐쳐갖고 이렇게 하니까 오렐 구예요. 근데
원래 한자의 원형에는 삐친다는 의미가 없습니다. 네. 자, 아주 중요한 이제 글자가 나온 거예요. 오늘 삐치는데 이 삐침을 잊어버리세요. 일단 문자를. 자, 이런 글자가 있어요. 제가 이제 세 개를 소개시켜 드릴게요. 이런 글자가 있고, 이런 글자가 있고, 이런 글자가 있어요. 이게 오렐구예요. 네. 자, 이거는요. 전역석 비슷한데요. 예, 그쵸? 전역석 비슷한데 제가 이제 글자를 잘 못 쓰니까 뒤쳐져 올 치예요. 예, 뒤쳐져 올 치. 아, 이게 아니, 이게 뒤쳐져 올 치. 죄송합니다. 이게 다시 설명드릴게요. 이게 오렐구죠? 오렐구니까 뒤에 있어요. 이 세 자는 같이 배우시는 게 좋아요. 아, 뒤쳐져 올 치. 예? 그 다음에 한자는 요런 글자예요. 이게 제가 잠깐만, 뒤쳐져 올 치. 제가 이제 지금 잠깐, 이건 뒤쳐져 올 치고요. 이거는 천천히 걸을 새예요. 예. 이게 이런 글자가 있는데, 이런 글자의 원래 원형은 전부 다 똑같은 모양으로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뒤에서 잡아당긴다는 의미입니다. 이게 여기에서 잡아다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거는 오렐구예요. 그 다음에 이게 오렐구, 뒤쳐져 올 치, 그 다음에 천천히 걸을 새. 느껴요. 이런 글자들이 글자 안에서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자, 오렐구는 오렐구 자체로, 하지만 뒤쳐져 올 치는 대표적인 게 이런 겁니다. 자, 아시는 글자죠? 겨울, 동. 그거를 한글로 풀이하면 이렇게 됩니다. 뒤쳐져 오는 계절. 네. 이게 얼음빙이죠? 그러니까 뒤쳐져 오는 계절. 그러면은 겨울, 동이죠. 한글의 우수함이, 한글의 언어의 우수함이 여기 있는 거죠. 이걸 겨울, 동이라고만 했지 뒤쳐져 오는 계절로 해석하시는 분은 없죠. 근데 겨울을 보통은 뒤쳐져 오는 계절로 하죠. 우리가 습관적으로 추나, 추동이라고 그러지 추동, 추나라고 하지 않잖아요. 동, 추나, 동, 춘하, 추 이렇게 안 하잖아요. 이게 이제 습관이 돼서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봄이 먼저 있어야 겨울이 온다라는 게 오랜 습관으로 돼 있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뒤쳐져 천천히 걸을 새예요. 천천히 걸을 새는 사실은 이제 제가 혹시 교재를 갖고 계신 분은 나중에 나옵니다. 언제 나오냐면은 지금은 23강인데 121강하고 124강 할 때 뒤쳐져 올 치, 천천히 걸을 새, 겨울동이 나와요. 그래서 교재가 필요하신 분은 꼭 교재를 홍보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필요하시면은 교재를 갖고 계신 분은 123번이나 121번인가 여기를 보시면 됩니다. 이 책은 그렇게 구성해서 제가 만든 책이에요. 단 강의를 위해서 처음부터 쭉 진행하기 때문에 순서를 하는 것 뿐이죠. 지금 오늘은 23강이거든요. 네. 자, 그러면은 여기까지 하고 그거를 보시고요. 시간상. 왜냐면 시간하고 공간의 한계 때문에 다 설명을 드릴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제 넘어가서요. 자, 끌예예요. 끌예는 이런 거예요. 그죠? 근데 어떤 용례가 있냐면 이런 글자는 많이 봤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밭전을 더한다는 거는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다가. 네. 그러니까 끌예에다가 밭전을 더한 거예요. 그냥 밭전이라는 자를 더한 거예요. 그래서 뭐가 됐다? 번개. 그래서 번개 전이 되잖아요. 또는 끌예잖아요. 그러니까 끌예 자체가 번개전 안에 있다라는 거는 인식을 못한 거죠. 그냥 번개 전으로만 이해한 거잖아요. 예. 자, 또 하나가요. 이거예요. 이 자는 많이 나오죠. 예? 이 자는 많이 나오는데 이거는 또 가로왈이에요. 네. 왜? 여기에다가 이렇게 더한 다음에 이렇게 끓은 거거든요. 자, 그러니까 밭전부수나 가로왈 부수라는 거는 한자 자전이나 옥편을 만들면서 찾아가기 위해서 만든 거지 실제로는 그 안에 그 뜻은 없는 거죠. 네. 그래서 끌예예요. 끌예에 이게 원형입니다. 그래서 삐침보를 해서 유예야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흐를리 그 다음에 뭐죠? 끌예 이런 게
말하자면은 오늘 하는 그 단독으로 있는 글자에서는 없고, 말하자면 이제 이 글자 안에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오늘 이제 23강 좀 부족하지만 시간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도 뭐죠? 이제 하나 아셨잖아요. 완전히 동몽이죠. 그럼 경몽이 되는 거고, 매일 하루하루 이제 공부하다 보면 언젠가는 한자를 보는 이런 능력이 올라갈 거라고 저는 이제 확신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기 때문에 유튜브를 하는 거거든요. 일단 이거 강의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